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가까운 사람일까요? 왜 평생 마음을 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선을 넘고 아무렇지 않게 당신을 아프게 할까요? 왜 착하게 대할수록 이해하고 참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당연하게 당신을 이용하려 들까요? 이 질문들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예의를 지키고 조심스럽게 대하는데 정작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고 말을 날카롭게 던지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 친구끼리 이런 것도 이해 못해?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자니 속이 상하고 말하자니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 같고 무시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받아주자니 또 지쳐버리죠. 40대, 50대, 60대를 지나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더 조심스럽고 더 외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넓혀온 인맥은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묶여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오늘 속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가 닿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누군데 이 정도도 몰라? 우리 사이에 왜 그래?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친근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선택권을 조금씩 침범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작은 걸로 화낸 걸까? 그냥 참는 게 맞았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우유경. 벗을 사귐에 있어서도 경계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오래된 인연이든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며 한 번 무너진 관계는 회복이 더 어렵다는 걸 정약용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고, 더 쉽게 요구하고, 더 쉽게 선을 넘는다고? 가깝다는 이유로 말의 무게를 놓치고,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이 선을 넘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까우면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경계를 흐립니다. 또 가까운 사람은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평생 친구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무례함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착한 사람은 참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참고 넘어갔던 것들,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탁하던 것이 두 번이 되고 사소한 요구가 점점 큰 요구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참기 때문에 당신의 침묵이 허락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계속 상처받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약해서도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를 배려했고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참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에게는 그 배려가 습관이 됩니다. 당신이 참아준 것을 성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저 사람은 이런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관계는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탁즉수타. 금이 흐려지면 그 안에 물도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즉,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함께 탁해지듯 관계의 바탕이 흐려지면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결국 상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경계가 무너지면 마음은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쏟고도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계속 당하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힘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감정은 뒤로 밀립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말하면 어색해지니까 그냥 참자라는 태도는 결국 더 많은 요구를 불러옵니다. 셋째,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속이 좁나? 이런 자기 비난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쉽게 대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착한 사람만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정리하면 단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경계를 분명하게 세웁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또한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표현하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안전한 경계 설정입니다. 이 문장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시니어 세대가 가장 자주 겪는 상황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당신의 삶에 과하게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그건 하지 마. 아빠, 그러지 마라고 말할 때 예전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운데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이 문장은 자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분명히 밝힙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요구가
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 손주 돌봄, 명절 준비까지 전부 당신 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불편함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세우는 말입니다. 친구가 친구니까 라며 계속 요구할 때도 같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 문장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이 문장 하나로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이 문장은 유효합니다. 맞으라는 이유로, 여유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원래 잘 챙긴다는 이유로 집안의 모든 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형제자매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웃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꾸 물건을 빌리거나 시간을 요구하거나 자잘한 도움을 늘 기대하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성실하다는 이유로, 책임감 있다는 이유로, 또 거절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일이 자꾸 당신에게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일은 제 범위를 벗어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돌려주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더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로, 혹은 우린 오래된 사이야 라는 이유로 무례함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제가 좀 지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해해줘. 오래된 인연이라면 이 문장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오래됐다는 이유로만 유지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가 거절해야 내 수락이 진심이 되고, 내가 안 돼를 말해야 네, 괜찮아가 힘을 갖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교우요경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배려했고, 너무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지친 것이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지켜져야 합니다. 당신도 편안해야 합니다. 당신도 마음을 보듬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교우유경.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당신을 위한 문장입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을 넘는 부탁을 하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내가 어디까지 내 삶을 지키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이 베풀수록 그 사람은 당신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고, 더 기대하고,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래도 정이 있잖아. 하지만 진짜 정은 상대의 경계를 지켜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멈춰주는 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버티는 건 정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편안한 관계, 건강한 관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람 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그 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면 당신 주변에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지켜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선 긋고 사는 게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선이 있어야 편안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내가 지켜야 할 마음도 생깁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는 더 오래갑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연구하고 경험하며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애틋함이 아니라 짐이 되고 정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억지로 마음을 눌러 담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온 사람입니다. 충분히 참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마음을 흔들거나 선을 넘는 말을 하면 이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을 보호하는 문장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지혜는 지금 당신의 삶을 위한 말입니다. 이제는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은 편안해야 하고, 당신은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